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거의 14만 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연금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월복리 이자 폭탄을 맞게 되는데요. 거꾸로 주택 가격만큼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과연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아보니까요. 36년 정도 산다고 했을 때 65세 때부터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요. 어떻습니까?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된다면요. 연 0.2064%에 투자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연 0.246%에 투자하는 바보는 없겠죠. 왜냐면요. 정기예금 이율 자체가 뭐 3% 내외고요. 그 다음에 그 은행에 가입을 하더라도 3% 내외고 저축은행은 4% 내외인데 누가 0.206%에 투자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0.2064%밖에 안 나오는지 그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실체적인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요, 누군가 이런 조건으로 돈을 맡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월 생활비를 주겠다 하는 조건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과연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요, 돈을 맡기면은 매월 얼마씩 생활비를 주는데, 혹시라도 중도에 사망하게 된다면은요, 뭐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더 받겠지만 중도에 조기 사망하게 된다면 원금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사망할 경우도 최저 26년은 내가 보장해 주겠다. 이러니까 달콤한 말로 속삭여서 과연 이런 말로써 그 가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65세에 12억 원을 가입하게 된다면 매월 288만 2천 원을 평생 지급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맡기겠습니까? 그리고요, 살 곳이 없으니까 자기가 제공해준 집에서 하게 합니다. 물론 거주만 하고 생활비나 기타 등등은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집을 줄 테니까 너 지금 65세인데 어떻습니까? 집을 사지 말고 12억 원을 나한테 맡기고 우리 집에 더부살이 하고요. 그리고 나는 12억 원을 받아서 매월 288만 2천 원을 줄 테니까 어때? 한번 가입해 보겠느냐 하고 권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손익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그러니까 12억 원을 주고서 매월 288만 2천 원을 받는다면 1년이면 3,459만 원이고요. 10년이면 3억 4,584만 원을 받는데 12억 내고 너무 적게 받죠. 30년 동안 받는다 하더라도요, 10억 3,752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최초 어떻습니까? 30년 전에 12억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금도 채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2억 대비해서 손해가 무려 1억 6,249만 원이나 발생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30년 동안 12억 원의 기회비용이 사라지게 되겠죠. 만약에 12억 원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 안전한 곳에 투자했다, 연 4% 투자했다면요. 30년 후에는 무려 원리금을 38억 9,208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모두 버리게 된 셈이 되겠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공짜로 제공해준 집에 살면서요. 30년 동안 38억 9,208만 원을 버리게 된 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조건에 응할 사람은 없겠죠. 차라리 12억 원으로 3억 원짜리 전세를 살면서 일단 거주 안정을 하죠. 그런 다음에 남는 차에 9억 원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9억 원을 활용하면서 생활비를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억 원을 금고에 놓고요. 아니면 뭐 보통 예금에 넣을 수도 있겠죠. 매월 288만 2천 원을 쓰게 된다면 26년 이상 생활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훨씬 낫죠. 왜냐면요. 이러고 나서 26년 만에 그러니까 90세 정도 되는 시점이 되겠죠. 사망하게 된다면 그래도 전세보증금 3억 원은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억 원을 받겠다 그러면요. 한 푼도 남긴 것이 없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9억 원을 활용하는 방법은요. 1년 만기 저축은행에 넣어둔다면 세후 288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 3.78% 금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투자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어떻습니까? 100년을 살아도 평생 생활비 걱정은 없겠죠. 그 다음에 좋은 점이 있죠. 투자원금 9억 원하고 전세보증금 3억 원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12억 원이 남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12억 원을 맡겨라. 그랬을 때는 한 푼도 남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활용은 좀 약간 좀 더 포트폴리오를 좀 신경 썼습니다. 1년 만기 금융채권, 금융기관 채권에 투자한다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후로도 매월 533만 원을 현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 7% 매월 지급하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1년 만기니까, 특히 금융기관이니까 안정성이 어느 정도 대단히 많이 확보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최초 제시된 조건보다 2배 가까이 엄청난 노후 생활비를 쓸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평생 풍족한 노후 생활비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물론 투자원금 9억 원하고 어떻습니까? 전세보증금 3억 원은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요, 12억 원을 맡겨놓고 288만 2천 원만 받고서 원금을 모조리 날리는 일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투자를 좀 잘한다고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요, 매월 세후 어떻습니까? 연 10% 수익을 가정했을 때 762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투자하게 된다면 절세도 엄청나게 가능하고요. 특히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법인 설립 플랜, 자녀 법인이나 손자녀 법인을 만들어서 대표이사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직하면서 여기서 투자해서 얻는 소득 가지고서, 그러니까 매년 어떻습니까? 투자 수익에 대해서 매월 762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투자 원금 9억 원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3억 원도 그대로 건지면서 어떻습니까? 288만 원보다 무려 2.5배 가까이 더 많은 풍족한 노후 생활을 하면서도 그 투자 원금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그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투자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 10%라고 하는 것은요, 벤치마크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6%, 8% 아니면 그 이상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각자 리스크 톨러런스에 맞춰서 수익률을요, 제가 애널리스트고 펀드 매니저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절해 나간다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최초에 이런 조건에, 그러니까 12억 원을 맡기면 매월 288만 2천 원을 지급하겠다. 죽을 때까지. 이런 조건에 돈을 맡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데 돈을 맡기진 않겠지만요.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조건의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주택연금도 이와 같이 동일한 비교를 한다면요, 절대로 가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돈은 안 맡기면서 주택은 맡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주택가격 12억 원에 65세 정액종신형 연금을 받는데 그게 바로 288만 2천 원을 평생 받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6년간 90세까지 받는다면요, 8억 9,919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겠죠. 이 금액 얼마 안 되죠. 왜냐면요, 26년 전 주택가격의 75%밖에 안 되는 아주 저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죽었다 그러면요, 이자를 8억 9,900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날리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주택 날리고 주택 가격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그 또한 장수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세까지 36년간 받는다면 그다지 많이 못 받습니다. 12억 4,503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36년 전 주택 가격의 겨우 104%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물론 이때는 100세까지 살고 돌아가시게 된다면요, 12억 정도 받고요, 그 이자는 24억 원 이상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홀라당 날리게 되겠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니라 이건 2배, 3배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오래 살 수도 있겠죠. 뭐 120세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가상으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억 3,671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6년 전에 주택가격의 162%, 1.62배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저조한 연금액을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률을 한번 판단해 볼까요? 만약에 주택가격 12억 원에 가입해서 65세 때부터 26년간 받는다면요, 수익률은 놀라지 마세요.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원금 대비해서 적게 받으니까요. 연 마이너스 2.1269%라고 하는 69%라고 하는 정말로 믿기기 힘든 충격적인 수익률을 자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랑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주택은 홀라당 날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최악의 투자 수익률이 아닐 수 없겠죠. 이번에는 100세까지 36년 동안 산다고 한다면 좀 수익률이 나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연 0.2064%에 불과합니다. 야, 진짜로 아무리 저금리 시대고 그렇지만요. 일본도 저금리 마이너스 시대에서도요. 이런 투자 상품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2%, 3% 계속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 0.2%에 투자하라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왜냐면요. 정기예금을 은행에 정기예금만 맡겨도 3% 내외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15배 더 받을 수 있고요. 4%라면 어떻습니까? 20배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데 투자하면 바보죠. 그러니까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들, 바로 주택연금 가입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는요, 56년 동안 뭐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56년 동안 1.8763% 정도의 연한산 수익률을 받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현재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연 3.78%에 넣는다면요, 56년 동안 차이는요,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1년에 2% 정도 차이 난다면요. 연복리로 환산하면요. 엄청납니다. 56년이면요. 기가 막힌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수십억 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습니까? 절대로 주택연금 가입하면 안 되겠죠. 주택연금을요. 몇 개월 전에 가입했다면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 3.52%, 가상금리 0.85%, 연보증료 0.75% 했어요. 총 연 5.12% 월복리 이자를 내야만 합니다. 매월 이자를 갚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죽었을 때 월복리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데요. 죽은 사람은 갚지 않겠죠. 상속인이 갚게 되는데 주택 범위 내에서 갚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택 상승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이자로 납부해서 주택을 날리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36년 동안 그 100세까지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36년 동안 12억 정도 받게 되는데요. 내야 되는 이자는요. 어떻습니까? 24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을 더 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6년 있다가 사망한다. 장수할 수도 있겠죠. 19억 정도 받지만 내는 이자액은요. 100억에 가깝습니다. 95억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연금 대비해서 5배 엄청나게 이자, 고금리, 월복리 폭탄을 만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주택연금 가입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12억 넣고서 288만 원 받는다. 절대로 가입 안 합니다. 근데 주택을 가입하면 가입하더라고요. 주택을 가입해서 288만 2천 원을 준다면 가입을 하더라. 이자를 안 내니까 안 내는 것 같다 이거죠.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썼는지 모르고 살다가 결국 알짜배기 집을 날리게 되고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36년 동안 100세까지 살더라도 36년 전에 주택가격의 104% 받고요. 그 다음에 288만 2천 원은 현재 가치로는 288만 2천 원이지만은 100세 시점에는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 할인 적용한다면요. 몇십만 원도 안 되는 껌값에 불과하고요. 특히 물가가 오른다면 몇만 원도 안 되고 몇천 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품에 가입하고 알짜배기 집을 날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가가 오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주택도 오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더 큰 기회 손실이 발생되겠죠. 기회 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연금을 잘못 가입하는 이유, 정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은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곁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항상 인생 멘토가 필요합니다. 평생 자신의 옆에서, 자신의 편에서 자산 관리를 하면서 그 평생 올바른 현명한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자산관리사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자산관리사는 폭넓은 지식하고 풍부한 경험하고요. 다양한 경험하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특히 자기 편에서 조언을 해주는 금융, 재무, 투자, 자산관리 집사가 필요하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금융기관 편이다, 보험이다, 은행이다, 증권 편이라면 여러분 편이 아닌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금융기관은 여러분한테 팔라고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팔지 않는 자신의 편에서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해줄 수 있는 멘토를 반드시 만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관리 성공의 열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똑같다. 그 다음에 100세까지 살더라도 매년 0.2064%에 불과한 아주 저조한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똑같은데 왜 가입하십니까?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안 되고요.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